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시장 그리고 시장의 외부 요인 해가지고 이 챕터 4입니다. 챕터 4를 보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시장 이론편 있었지 않습니까? 독점, 과점. 그쪽도 나름대로 중요하지만 그쪽보다는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챕터 4가 더 중요한 그쪽보다는. 그래서 시장 외부 요인 쪽을 한번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2페이지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시장과 외부 요인. 시장의 실패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한번 책을 보기 전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히스토리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때, 시장, 자유시장 경제, 시장 경제 이래가지고 과연 시장은 만능인가? 라고 하는 이런 신문이나 뉴스나 이런 기사들을 보지 않습니까? 시장은 과연 만능인가? 그래서 그럼 시장 경제가 아니고 사회주의 경제는 정답이 아닌가? 근데 사회주의 경제를 추구하면서도 충분히 또 잘 살고 있는 나라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시장 경제가 만능인가라고 했을 때 시장은 과연 모든 것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어떤 경제학자들의 어떤 퀘스천이 어떤 게 생기냐면 시장도 실패할 수 있다. 시장도 잘못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장의 기능이 잘못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어떤 케이스들이냐. 그런 것들을 또 어떤 시장 경제를 옹호하는 경제학자들은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그런 것들을 또 제거시키고 소거시키고 이렇게 함으로써 시장 경제를 더 원활하게 수행해 나가는 것들이 또 경제학자들의 몫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태동한 어떤 학문 분야, 그런 게 이제 시장과 외부 요인 이런 쪽 분야입니다. 자, 그래서 1절에 이제 시장의 실패 이렇게 나오는데, 시장의 실패, 시장의 외부 효과라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 원론 수준 또는 우리 지금 하는 우리 매경 테스트 수준에서는 시장의 외부 효과 그러면 외부 효과가 있고 외부 효과 중에서 좋은 효과, 안 좋은 효과, 좋은 효과도 있고 안 좋은 효과도 있다. 자, 그리고 한쪽에서는 또 뭐가 있냐면 생산의 관점에서, 또 한쪽에서는 소비의 관점에서 이 네 개 파트가 있습니다. 생산, 소비, 한쪽은 좋은 거, 안 좋은 거. 그래서 생산에서 좋은 거, 생산에서 안 좋은 거, 그 다음에 소비에서 좋은 거, 소비에서 안 좋은 거. 이렇게 네 파트, 경우의 수가 4개가 나오죠. 이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생산의 외부 경제 효과 또는 생산의 외부 불경제 효과. 외부 경제는 좋은 거고요. 외부 불경제는 안 좋은 거고요. 그 다음 소비의 외부 경제 효과. 그 다음에 소비의 외부 불경제 효과. 자, 요 네 경우의 수를 알면 되는데, 자, 요거를 내가 이야기했던 거를 한번 적어 볼게요. 생산, 소비, 외부 경제, 외부 불경제. 생산의 외부 경제 효과가 있고 생산의 외부 불경제 효과. 소비의 외부 경제 효과, 소비의 외부 불경제 효과. 이렇게 4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 4가지 경우를 이제 보는 겁니다. 자, 이제 외부 경제의 종류에 보면 생산의 외부 효과 해가지고 132페이지 아래쪽에 나오죠. 생산의 외부 효과. 외부 효과 중에 좋은 거는 외부 경제 효과라고 합니다. 자, 외부 경제 효과. 안 좋은 거는 외부 불경제 효과. 자, 그래서 요 네 파트에 우리가 사례를 하나씩 넣을 수 있으면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산의 외부 경제 효과, 여기는 항상 뭐가 들어가냐면, 뭐를 예를 들냐면, 과수원과 양봉업자를 여기다가 이제 사례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과수원과 양봉업자는 과수원 옆쪽에서 양봉업자 쪽에서 이제 벌을 키우니까 과수원에 이제 씨를 잘 날려주는데 도움이 되고, 벌은 또 바로 옆에 과수원이 있으니까, 양봉업자는 과수원이 있으니까 벌이 활동하기가 좋고 생활하기가 좋고, 자, 그래서 서로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 과수업자와 양봉업자가 별개의 주인인데 과수원 경영자가 내가 양봉업자한테 도움을 받는 거를 감안하고 과수원을 만들어야지 라는 이런 개념이 없이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양봉업자가 생기니까 서로 윈윈이 된다는, 이런 게 생산의 외부 경제 효과라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132페이지 그래프 A에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의 외부 불경제 효과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이제 가장 어떤 사례를 많이 넣냐면, 공장의 매연을 많이 여기 넣습니다. 생산하는 차원에서 이제 어떤 생산을 하다 보니까 매연이 발생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근에 있는 어떤 주민이나 또는 다른 시설에 폐해를 주는
그런 사례가 생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매연. 그 다음 소비에서 외부 경제 효과. 소비에서 외부 경제 효과는 이제 133페이지 아마 나올 텐데요. 자, 이때 가장 많이 예를 드는 게 뭐냐면 독감 백신입니다. 독감 백신. 자, 독감 백신은 뭐냐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데 제가 감기가 걸렸어요. 감기가 걸렸는데 백신을 맞았어요. 백신을 맞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만나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맞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제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맞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게 만약에 나도 맞고 여러분들 중에 누구도 맞고 이렇게 같이 더 맞으면 소비에서 같이 우리가 더 수요를 하면 독감 백신을 더 수요를 하면 이게 더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좋을 텐데 어떤 필요한 사람만 딱딱 맞으니까 이게 그만큼 이제 사회 전체적인 바람직한 양까지는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해서 분명히 맞으면 좋긴 한데 그렇게 뭐 적절한 양까지는 채우지 못한다. 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소비에서 불경제 효과, 이거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흡연이에요. 흡연에 따른 나도 담배를 사서 뭐 피는데 나도 피니까 옆에서 이제 간접 흡연 이런 게 이제 생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요 네 가지 사례를 가장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 놓으면 이 파트를 이해하기가 쉽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야기로 이해가 됐으니까 132페이지에 A번에 가면 A번 그래프죠. 자, 생산의 외부 경제 효과입니다. 이쪽 생산 쪽은 무조건 수요 공급 곡선에서 이쪽은 무조건 공급 곡선이 움직입니다. 공급 곡선이 생산이니까요. 반대로 소비에 가면 이쪽에서는 무조건 수요 곡선이 움직이겠죠. 반대로. 자, 그래서 생산에서는 생산의 외부 경제, 자, 공급 곡선이 움직이고 있죠. 자, 사적 비용, 어떤 한 개인, 양봉업자 개인 또는 과수업자 개인의 사적 비용보다 그 사회적 비용을 생각을 하면 생산량을 공급을 더 늘려야 된다는 거죠. 공급을 더 늘려야 정상인데 그만큼 공급을 늘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생산에서는 이 공급 곡선이 움직이고 소비에서는 수요 곡선이 움직이는데 또 한 가지 기억을 할 거는 생산에서는 항상 비용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가 따라다닙니다. 생산에서는. 그럼 소비에서는 효용 또는 편익 또는 이 효용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소비 쪽 외부 경제건 외부 불경제건 소비 쪽에서는 수요 곡선이 움직이고 항상 문제 지문에서는 효용 또는 편익이라고 하는 개념이 따라다니고 여기는 비용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소비에서는. 또 생산에서는 외부 경제건 외부 불경제건 간에 항상 공급 곡선이 움직이고 그리고 비용이라는 단어가 따라다니고 여기에서는 반대로 효용이라고 하는 편익, 효용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생산에서는. 그래서 이 지문들이 나오면 잘못된 지문들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서는 비용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생산의 외부 경제 효과 A를 보면 사회적인 바람직한 상태를 생각하면 공급 곡선이 더 우측으로 이렇게 갔어. 공급량을 늘려야 되는데 실제로는 늘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게 외부 경제 효과. 그 다음 두 번째 생산의 외부 불경제 효과를 보면 사회적인 바람직한 것을 생각하면 공급을 줄였어야 되는데 공급을 줄이고 가격을 높이는 한이 있더라도 공급을 줄이고 해야 되는데 공급을 줄이지 못한 상태. 공급을 줄여야 되는 상태. 사적 비용이 더 오른쪽으로 가서 결국 가격은 낮지만 가격을 조금 더 올리더라도 공급을 좌측으로 이동시켜야 되는 그런 그림이 B번에 있는 외부 불경제 효과 그림이죠.